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금액 요건이 있고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금액만 만족하면 되고, 어떤 건 면적만 만족하면 되고, 어떤 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랑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본 전제는 임대료 5% 이상은 안 올리겠다는 거, 요거 이제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요 기본 전제로 깔고요.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은 전용 면적이죠. 85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요건은 그 수도권은 6억 이하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지방은 3억 이하고요. 그럼 한번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혜택들 한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저랑 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잘들 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나머지는 임대로 다 묶어놨을 때 이럴 때 그 임대로 묶어놓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만 만족해야 되냐 금액을 만족해야 되냐 이럴 때 금액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만 만족하면 너가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 해줄게, 2년 살았던 집은 비과세 해줄게,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단기든 장기든 5년 이상만 임대를 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주택과 관련해서는 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이후 취득분부터는 생애 1회만, 그 생애 1회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할 내용이죠. 예전에는 횟수 제한 없이 다 비과세를 해줬는데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생애 1회만 비과세를 해준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규정이 있죠. 그 임대사업자를 낸 그 주택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들에 대해서 나중에 의무임대 기간 다 채우고 나서 팔 때 중과를 안 하겠다 이거죠. 중과를 안 하겠다. 이럴 때 저희가 그 다주택자 중과 배제 규정에서는요, 면적 요건과 금액 요건 중에서요, 금액 요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금액 요건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9.13 대책 때 그 내용이 바뀌었죠. 즉 18년 9.14 이후 취득해서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겠다. 비록 임대사업자를 냈어도 9.14 이후 네가 취득을 하고 등록했냐? 그러면 중과세 하겠다. 아무리 임대사업자 냈어도 중과세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공제 추가로 조금 더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장기보유공제에다가 너 임대 그 6년 했냐? 그럼 2%, 7년 했냐? 4%, 8년 했냐? 6%, 9년 했냐? 8%, 10년 했냐? 10% 해서 기존의 장기보유공제에다가 최대 10%까지 더 얹어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최대는 30%죠? 그러면 10%까지 더하면 40%겠죠? 그래서 더 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금액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 임대 등록한 그 주택들에 대해서 금액 요건만 만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요, 18년 3월 30일 이전 등록분만 해당이 됩니다. 요 규정은요. 18년 3월 30일 이전 등록분만 해당이 됩니다. 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요, 이 규정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추가 공제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해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많이 해주는 거 있었죠. 특례 장기보유공제라고 그래서 8년, 9년을 갖고 있으면 50%, 10년을 갖고 있으면 70%까지 해주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요, 금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면적 요건만 만족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금액이 아무리 컸어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였으면 요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갖고 있었으면 70% 공제가 돼요. 즉 근데 이제 이게 9.13 이전에 취득한 거는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이제 요 좀 주의하셔야겠죠. 9.14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적과 이 금액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즉 18년 9.14 이후에 내가 취득을 하고 등록을 했냐? 그럼 그때는 면적 플러스 이 금액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이 특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내용은 저희가 특례 장기보유공제는 이렇지만 이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 적용하는 거는
금액 요건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이 되죠. 금액 요건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요 면적 요건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만약에 그 임대 개시 당시 금액 요건이 예를 들어서 이 6억보다 더 컸어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 나는 이제 이거 10년 갖고 있을 거라 이걸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6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요, 세율 자체는 중과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율은 중과세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비과세 규정도 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일단은 이것도 금액 요건만 만족하시면 돼요. 그 수도권 그 6억, 지방 3억 이하 요것만 만족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거는 그 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8년 이상 그 장기 임대 등록한 것만 되고요. 그 3월 30일 이전은 단기나 장기나 다 비과세인데 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만 그 비과세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9.13 대책 때 또 내용이 좀 바뀌었죠. 18년 9.14 이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종부세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과세로. 일단은 9.14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하는 것들은요, 뭐 불이익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불이익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 내면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4년짜리는 세금의 30%, 8년짜리는 세금의 75%, 이거 엄청나죠? 75% 감면. 근데 이거는 그 동시만족이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 예, 이건 동시만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감면율이 지금 20년에는 일단은 좀 내리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었죠. 4년은 20%, 8년은 50%. 이거 너무 많이 해준다. 8년짜리에서 50%로 이렇게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감면은 동시만족이다. 그 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 규정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전액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내할 양도세 20% 농특세는 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 요건만 있었습니다. 특례 장기보유공제와 동일하게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9.14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적과 금액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18년 때 이미 이제 일몰이 됐기 때문에 19년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은 해당은 없습니다. 즉 내가 과거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내가 만약 10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면적 요건을 만족하고선 했다라고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좀 조심할 게 있죠. 이거는 반드시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만 가능합니다.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취득은 뭐 이미 오래전에 등록했는데 9.13 이전에 등록을 했고 10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양도세 100%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을 반드시 했었어야만 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9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준시가 그러면 이제 6억 금액 요건 이 6억 지방 3억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이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6억 기준을 언제로 따지냐 이거죠. 언제로 따지냐. 즉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먼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임대는 이제 그 이후에 했어요. 이럴 경우는 6억 기준을 언제로 따져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임대 개시 당시로 따지죠. 임대 개시 당시 요때 기준시가로 따집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임대를 놓고 있다가 임대사업자 이제 뭐 그 자꾸 내라고 하고 또 혜택도 있다고 하니 임대사업자 등록해야겠다 라고 하면 요때는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한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셔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늦은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고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시가가 고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6억, 3억 어떻게 따지냐. 즉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단 했어요. 등록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등기가 났어요. 등기가 나고 나서 임대를 개시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바로 등기 나고 바로 무슨 이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를 고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고시 안 한 경우는 이 6억, 3억을 어떻게 따지냐. 이제 이럴 때,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잔금이나 뭐 등기 접수일 좀 빠른 날 이제 등기가 났습니다. 나고 임대를 개시를 했는데 고시된 가격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가 안 됐고 그 1년 뒤에 최초 고시가 났습니다. 즉 6억 8천으로 1년 뒤에 최초 고시가 났어요. 이랬을 때 이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럼 저희가 법에서는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 하나를 통으로 해서 고시하는 건데 일단은 너네가 토지 따로 그냥 순수 건물 따로 그 기준시가를 구해라. 즉 임대 개시 당시 토지 따로 그다음에 순수 건물 따로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세무사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뒤에 요 최초 고시한 때도 순수 토지 따로 그냥 순수 건물 따로 기준시가를 구해라. 그랬더니 임대 개시 당시는 5억 천이고요. 1년 뒤에는 5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그 1년 뒤에 6억 8천으로 최초 고시했어요. 그러면 요 띈 비율만큼으로 역산해라. 역산. 여기 요 5억 천에서 5억 9천 띈 비율만큼 요걸로 거꾸로 역산해라. 그랬을 때 그 금액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산식화하면 이렇겠죠. 최초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최초 고시 당시 그냥 일반 건물, 일반 토지, 그냥 토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분의 임대 개시 당시 토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쪼개면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뒤에 고시 가격은 6억 8천인데 요 띈 비율로 이렇게 비율로 하면 임대 개시 당시 그 공동주택 가격은 5억 8천 7백 정도가 나옵니다. 5억 8천 7백 정도. 그러면 일단 임대 개시 당시는 6억이 안 넘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요건은 만족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 나는 당장 임대사업자 내면은 이거 8년 무슨 이렇게 뭐 4년 의무 등록해야 되는데 낼까 말까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기준시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1년 뒤에 이게 얼마로 고시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냈다가 만약에 6억이 넘으면 이것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 혜택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바로 그 임대 개시 당시 등록도 됐고 개시도 했는데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해야 좀 그 납세자들이 불안전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 하나로 일단은 정리했는데요. 이 표 좀 잘 그 유심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